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정치적으로 내란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법적으로 이 모든 이 내란 행위를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탄핵은 오로지 정치였다.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오직 법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오늘 광화문의 집회 대단했죠. 여의도 곳곳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반드시 직무복귀해달라. 나라 좀 살려달라. 정상화 좀 시켜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이미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더 정당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 구조 자체가 기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6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는요, 5대3 교착 상태고 문영배와 이미선은 이 빤스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석방 이후에 여론의 반등세를 타고 있죠. 50% 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새는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박대출 의원이 나와가지고요, 조목조목 탄핵 불가능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멈추는 게 정의 아닙니까? 고마해라 마이무따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민주당의 후퇴 조항이 없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멈추는 게 정의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교착 상태 분석과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까지 입체적이고 단단한 보수의 시각으로 팩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대출 의원이요, 29일입니다.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할 수 없다.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독수 독과. 그러니까 진술과 증거가 모두 오염됐다. 불법 수집된 증거 위에 재판을 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 하자를 들었는데요. 법적 절차 자체가 엉망진창 와장창이다. 이것도 독수 독과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사유가 누락되었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들었는데요. 내란죄를 38번이나 언급해 놓고 정작 본안에서는 뺐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38번 그 페이지 수 중에 3분의 2가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정작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문영배랑 짬이짬 해가지고 그 부분을 쏙 뺐다라는 것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민 신임 배반 성립 불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었고 절반의 국민이 여전히 신임을 하고 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위법한 일을 했으나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을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의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 위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 선고를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국민들은 절반이 아니 돌려놔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론은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은 여전히 신임하고 있는데 뭘 국민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꽤 중요한데요. 국헌 문란 아니다 이 말이죠.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어떤 기간도 전복되지 않았다. 결국 이 5가지 이유는요,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교착 상태도 매우 중요한데요. 5대3 구도와 4월의 위기설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현재 9인 중에 8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
기각 의견으로 단단하게 버티고 있죠. 김복형 재판관이 이 정계성과 맞짱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5대3, 뭐 4대4만 돼도 탄핵 인용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내가 5대3으로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이 예정되어 있죠. 만약에 이들이 물러나면 정족수 미달 7인 미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각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문형배가 기각 결정문을 읽고 싶지 않아서 퇴임 도망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게 문형배입니다. 기각 각하 뭐 인용 각각의 내용들이 올라오겠지만 결정문은 누가 읽느냐? 문형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5대3이 굳혀졌다.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심판을 종료를 해버리면 6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읽느냐? 문형배가 읽는다라는 거죠. 이거 죽어도 읽기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타겟이 될 건데 그러니까 빤스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오는 정치적 부담을 털고자 하는 계산이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5대3 이 땡땡하게 굳혀진 이유는요. 이재명의 2심 무죄 판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교착의 가장 큰 변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이죠. 무죄 판결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요. 무죄 받은 야당 대표 정치 활동도 재개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과반이 넘게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한다.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는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법조계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말이죠.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이죠. 자, 왜 그렇냐?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증거와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요. 뭐 온 동네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요.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많죠. 자, 대법원은 48시간 만에 기록 송부 지시를 했고요. 신속 절차 착수를 했습니다. 다수의 판사 출신 의원들도 파기 자판으로 가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흥분했었죠. 이게 판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검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와 이 판결문을 읽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장동혁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파기 자판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으로 2심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아예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로 복귀 가능성을 더욱 높였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요 한국에 넘으면 땡 할 것 같죠? 아니요. 막 줄줄이 떼줄이 지금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겨우 한국에 깔딱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탄핵은 정치고요. 기각은 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정치적으로 내란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법적으로 이 모든 이 내란 행위를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탄핵은 오로지 정치였다.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오직 법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라는 것. 그 무리한 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기각 혹은 각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의 복수고요. 국민의 상식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끝났습니다. 기각, 각하 그 둘 사이에는 다른 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아직은 무죄.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자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정의가 이기는 대한민국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죠.
다음 주제로는 이재명의 파기 재판 이후에 이 정계 재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